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가족 관계와 갈등 관리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양한 가족 관계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고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관계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가족 관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되겠죠. 기초적인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가족 관계 중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부부 관계가 있겠죠. 부부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죠. 자, 서로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관계가 자꾸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관계죠.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관계가 있어요. 자, 형제자매 관계는 보통은 정신적으로 지지를 서로에게 해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교육적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형이 또는 누나, 언니, 오빠가 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관계. 그 다음에 부모하고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거를 조정해주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조정자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겠죠. 자,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가족의 역사나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관계죠. 전수하고 정서적 지원이나 격려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양성평등한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기 때문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으면 남자의 여자애를 구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서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민주적인 가족 관계여야 돼요. 자, 민주적인 가족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대 간에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위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의사나 의견이 당연히 오늘날의 세대인 여러분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서로에게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죠. 부모님이 결정하거나 조부모님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맞춰져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두 참여해서 집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가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자,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불화나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가족 갈등이면 이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 되겠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해나 목표가 다른 경우 불화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것들 때문에 일어나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서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습관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 관계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거나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떨어져 산다거나 분과 가족처럼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갈등 관계가 생기고요. 또는 역할들을 서로 잘 해내지 못하거나 그 역할들을 너무 과하게 요구할 때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서도 가족 갈등은 일어나요. 그러면 가족 갈등을 좀 해결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지난번에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응집성, 끈끈해야 되고요.
융통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에서 건강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볼게요. 4가지가 있는데 정보를 보내는 사람을 송신자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거를 정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반응,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매체가 있어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언어적 방법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나 글을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편지나 쪽지를 주고받는다거나 또는 카톡이나 문자 같은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언어적 방법이고요. 비언어적 방법은 언어 외의 방법으로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표정이나 몸짓, 태도, 말투, 우리가 입는 옷차림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걸 얘기해요. 주의 깊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하면서 듣는 걸 경청했다라고 해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감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공감한다기보다는 비판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지시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내용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들어야죠.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들으면 상대방의 실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듣는다거나 그 숨겨진 속마음까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잘 들었으니까 잘 표현해야겠죠. 네, 잘못 표현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 전달법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를 주어로 해요. 내가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다. 감정이 어떻다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주어로 만들면 네, 이게 좀 달라져요. 더 격한 상황이 되고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되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를 주어로 했을 때 네, 내가 상대방이 어떠한 걸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당연히 표현해야겠죠. 네,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하고 그걸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괜찮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은 그 상대방의 마음의 내용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학기 마지막 영상이었고요.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